안녕하세요. 오늘도 관머리의 최작입니다. 지난 예고편은 정말 사악했고 제대로 낚시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방송은 아주 오랜만에 재미도 있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던 방송이었는데요. 물론 영자가 여자들의 선택에서 광수를 선택하기 전까지는요. 예고의 방향과 본방의 내용이 달라서 마음이 훈훈해졌던 건 영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영호는 현숙, 영수와의 2대1 데이트를 통해 현숙에게 까이고 정숙에게 달려가 이제는 마음을 정한 것처럼 정숙을 최종 선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숙과 그런 이야기를 한 뒤 바로 현숙을 불러내서 자기는 오늘 껍데기랑 얘기한 것 같다는 둥, 들러리 느낌이 들었다는 둥 하면서 징징거리는 모습만 나가는 바람에 영호는 또다시 정숙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보였죠. 더구나 예고편에서 이제 꼬시면 어떡해 매력적이라니까 하면서 달달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현숙과 영호의 사진 데이트 장면이 나가면서 영호에 대한 의혹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본방을 보니 모든 건 편집의 농간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영호가 정숙과 얘기를 한 후 현숙을 불러냈던 건 다시 현숙의 마음을 사보려 했던 게 아니라 현숙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현숙과 영호의 사진 데이트가 시작되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이트는 우정 데이트라는 것을요. 현숙은 너무나 편안하게 영수랑 대화는 해봤냐, 여전하죠 하면서 영수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영호도 아무렇지 않게 영수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면서 현숙이 영수의 마음을 얻으려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언을 합니다. 둘의 대화에 다른 사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숙이 영호에게 쓴 짧은 편지가 담긴 부적 포토카드를 건네며 코팅해서 집에 걸어놓으라고 농담을 하고 여기에 영호가 한술 더 떠서 이제 꼬시면 어떡해 하여튼 매력쟁이라니까 이걸 나만 알아야 한대 하면서 더 농도 짙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워도 한때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 한때는 나를 좋아했던 사람 하지만 서로 아닌 걸 확인했고 정리했으니 그걸로 끝. 그리고 이젠 상부상조하는 관계. 그렇게 담백하고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둘의 관계는 숙소로 돌아왔을 때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영호는 현숙을 대신해 영수를 불러내주고 현숙은 영수를 위해 준비해온 음료를 전달하며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영호도 음료 한 잔을 들고 여자 숙소로 향합니다. 정숙을 위해 준비해온 음료입니다. 하필 이때 데이트를 마치고 온 영숙 상철과 마주쳐서 영호는 영숙에게 대신 음료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마침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내려온 정숙을 보자 준비한 음료를 직접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영호는 음료잔을 그냥 쓱 건네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고 두 손으로 감싸지듯이 음료잔을 정숙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마치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 살짝 울컥했습니다. 18기 방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순간 영호가 돌아온 탕화 같았달까요? 그렇다는 건 제가 정숙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는 참 즐거웠습니다. 영수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승부수를 띄우다가 완전히 뇌절한 영숙을 보면서 이번 기수 리뷰하다가 뇌절한 저를 보는 것 같아 웃기기도 했고 영숙의 뽀뽀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상철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너무 이해가 가서 이봐 상철이 이러는데 어떻게 남자로 느껴지겠어 하면서 호들갑을 떨다가 그런 상철이 좋다는 순자의 갑작스런 고백에 스스로 입틀막을 하면서 이래서 말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하면서 오랜만에 리뷰 욕구가 꿈틀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에 이르자 저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낚시성 예고와는 달리 이번 여자들의 선택 결과가 충격적인 건 다름 아닌 바로 영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광수를 선택했으니까요. 영자의 선택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이 몰고 올 파장이 미리부터 두렵기도 했고, 과연 영자가 스스로가 어떤 뒷감당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한 선택인지 의문스러워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마도 제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영자에게 도망치라는 리뷰를 했었는지를요. 영자와 광수가 첫 데이트를 한 다음날 아침에 영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수가 여자 숙소를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광수에게서 맹목적인 사랑의 광기와 집착의 기운이 느껴지니 영자에게 도망치라는 리뷰를 했었죠. 물론 그때는 그래도 예능 프로그램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 더 컸기에 비교적 가볍게 리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와 광수의 밤샘 데이트에서 결국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고, 이후부터는 방송을 보고 리뷰를 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각각의 인물이나 캐릭터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솔로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출연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지만 어떤 범죄를 떠올리거나 유추할 만한 상황을 날 것 그대로 저렇게 보여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또 그것을 보면서 누가 더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져가며 흥미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자를 피해자로 보기 시작한 제 관점에서는 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들이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져서 감정이 격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복잡할 때는 리뷰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았는데, 그건 또 왠지 스스로 지낸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리뷰를 이어가다 보니 저도 멘탈이 터져서 급기야 지난 영상에서는 옥순 영식에 대해 리뷰를 하려다가 갑자기 낯설 제작진을 탓하는 뇌절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불쾌하셨을 구독자님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호된 일침을 날리며 정신 차릴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영자와 광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여자들의 선택에서 영자는 왜 광수를 다시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 영자가 광수를 선택한 배경에는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와 같은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 부분만 제외하면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상대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꼈을 때 관계를 끊거나 밀어내지 못한 건 문제되는 부분만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밀어내기에는 자기가 예민하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자도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낯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 보니 그런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자도 처음에는 광수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려 했겠지만 광수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두려움과 경계는 차츰 희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광수를 모질게 대하기에는 오히려 자기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도 만만치 않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계속 경계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일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마도 영자는 바닷가 데이트에서 한바탕 울고 난 후 자기 안에 있던 불편한 긴장과 불안한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혀 짧은 소리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광수에 대해서도 그것만 아니면 이라든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면서 광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번 데이트로 인해 광수는 또 한 번 폭주를 하게 됐고 영자는 그걸 또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으니까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만일 영자가 행동을 좀 다르게 했더라면, 가령 처음에 호감이 있었어도 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표현을 했다면, 혹은 광수와 밤샘 데이트 때라도 좀 더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그리고 이번 데이트 선택에서 광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랬다면 과연 광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광수의 집착이 언제 드러나느냐 시기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누가 뭐라든 엔드는 없고 오로지 엔드만 있는 광수. 결국 한 번 더 폭주를 하는 모양인데요. 과연 광수는 영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예고편이 불편한 상상을 하도록 자극적으로 편집이 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광수가 한 일은 여자 숙소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결국 잠자는 영자를 깨워 거실에 불러앉힌 거, 그게 다일 거라고 봅니다. 영자가 옷을 뒤집어 쓴 채 소파에 얼굴을 묻고 있는 건 자다 일어난 쌩얼이라서 그런 것일 테고, 그렇다면 광수는 왜 내가 진짜 지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느냐. 그건 광수가 또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영자가 처음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강경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을 수도 있고 울먹이며 광수의 태도를 비난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뭐든 처음으로 영자의 입에서 광수로 하여금 이대로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만한 무언가가 튀어나왔고, 그 때문에 광수는 저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모쪼록 저 장면이 영자의 감정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장면이길 바랍니다. 광수가 정말로 어떤 짓을 더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불쾌해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구독자 여러분,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